강대국들도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한국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전역까지 들어오는 괴력의 현무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정권 안에 수도 지휘부나 적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급 전력으로 그 위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앞선 전력을 우리는 고슴도치 독침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자, 호랑이, 표범조차 어쩌지 못하고 피해간다는 고슴도치 독침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이 함부로 덤빌 수 없는 독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을지 몰라도 건드리는 놈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한국은 최근 전력을 더욱 증강시키기 위해 KF-X와 경항공모함 등 첨단 무기 체제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지난해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세계 138개국 중 6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오랫동안 미국 무기 수입에 의존했던 한국은 놀랍게도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 했던 한국형 전투기 KF-X, 5조 규모의 호주 장갑차 최종 후배에 오른 레드백,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K9 자주포, 2톤의 탄두를 장착한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 현무포. 이에도 한국의 첨단 무기 개발 속도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이제 곧 자주 국방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현재 이르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너무나도 드라마틱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소총 하나 만들지 못해 미국에게 무기를 받아가며 싸웠습니다. 당시 우리 군이 가진 전력이라고는 전차는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 24대와 미국 제57mm 대전자포, 2.36인치 바주카포 소량이 전부였습니다. 미군은 당시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우리 군에게 전차 같은 무기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제 전차로 쳐들어온 북한군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갑차나 대전자포, 바주카포로는 북한군의 전차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6.25 전쟁은 미국과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으로 휴전을 맺게 되었으며, 아무런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는 또다시 남북이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무기들을 수입했지만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또한 장갑차나 전차 등도 열심히 개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에서 단숨에 기술력이 급격하게 높아진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입니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냉전시대 앙금을 풀고 소련과 수교를 했습니다. 당시 소련은 6.25 전쟁 때 북한을 뒤에서 지원한 국가였지만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중국과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손만 벌리는 행태에 탐탁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소련 시절 러시아에게 지원받은 엄청난 자금을 반환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뤄낸 한국과 수교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교하자마자 당시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소련은 한국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91년 말까지 14억 7천만 달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소련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차관 금액이 한국 외환보유고의 10%가 넘는 금액이었기에 너무 큰 손해를 보았다는 비난과 함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련 이후 들어선 러시아 연방이 채무 상환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현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하기로, 소비재로는 2년 거치 전액을 상환하기로 보증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러시아 경제가 파탄 상태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자국 실업도 해결할 겸 헬기, 방산물자 등 공산품으로 상환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겐 돈은 없었지만 세계 최고의 무기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도 동의해서 러시아는 일단 1993년 만기 도래분인 4억 5천만 달러 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방산물자 관련 사업을 불곰 사업이라 칭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T-86 전차 30세대와 BMP-3 장갑차 30세대, 그리고 매티스-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 이글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발사기 50문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여러 종류의 무기를 요구했으나 러시아가 거부해 이 무기들을 도입하는데 탐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은 4가지 무기를 싹 분해해서 뜯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들은 분해를 통해 완전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기뻐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본래 정식 품목에는 없었으나 불금 사업이 진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 한국 민간업자가 러시아 군 고위직과 평소 싸우던 친분을 이용해 순항미사일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이 들어오는 1998년은 한국이 이스라엘 회사와 기술 합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제품을 가져온 덕분에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차 개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서 확보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중요한 기술이 K2 흑표 전차에 적용되었으며 북한의 전차 기술 분석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무기들은 3차에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이 불금 사업을 통해 친서방 국가가 얻기 힘든 러시아제 무기를 정품 그대로 기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기 설계 사상 측면에서 기존의 서방식과 러시아식의 결합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러시아는 후회하며 더 중요한 기술이 유출될까봐 무기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국은 이미 불금 사업으로부터 중요한 기술을 파악하고 얻어낸 후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준 것도 있었지만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보내온 무기들을 뜯어서 분석하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한국은 자체 개발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현무미사일, 천궁, K2를 만들게 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러시아는 거대한 무기들을 한국에 주면서 자신들은 한국의 팔도 도시락과 초코파이를 수입해 갔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를 여러 번 겪은 러시아에겐 무기는 배고픔을 해결해주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온 초코파이는 쉽게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러시아에게 섣불리 차관을 제공했다가 돈을 받지 못할 뻔한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았지만 이로 인해서 지금의 세계 초기의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무기를 연구함으로써 전력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군사협력까지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때 소련제 무기로 폐허가 된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뤄내어 그 소련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종 무기를 받아냈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금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가장 의미있고 가장 성공적이라 불리는 무기는 장갑차입니다. 한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과 러시아와의 불금 사업을 통해 얻은 BMP-3 장갑차 기술을 합쳐 K-21이라 불리는 장갑차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K-40 40mm 주포를 장착해 최대 220mm의 강철판까지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K-20의 장갑차는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보다 우수한 스펙으로 뛰어난 사격 통제 시스템 덕분에 헬기 잡는 장갑차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K-20의 장갑차 기술에 K9 자주포 엔진과 변속기 솔루션을 가지고 만든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이 탄생되었습니다. 레드백은 현재 총 사업비가 최대 22조 8천억 원에 이르는 호주 육군 차세대 장갑차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미 경쟁자 독일 링스의 장갑차를 앞서고 있다고 알려졌고 앞으로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장갑차 교체 사업은 무려 5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 소총 하나 못 만들던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무기를 팔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허린 박사가 위키즈 언더블럭에 출연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일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허린 박사는 현재 나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린 박사는 나사에는 천재들만 있냐는 질문에 나사에는 천재만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제가 느끼는 천재들이 많은 곳은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여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군사력을 증강시켜왔으며 스스로 자주국방을 이뤄낼 놀라운 무기들을 오늘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내전일 뿐이다. 당시 북한과 한국은 서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 국가의 내전이다. 쌍방 간의 군사적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최근 중국 공천당이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밝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전쟁은 본래 한반도에서 남북 쌍방 간에 발생한 것으로 내전에 속한다 라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의 1인자 시진핑 국가 주석도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 전쟁을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의 항미 원조라 부르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을 제국주의와의 싸움으로 미화시키려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미 원조 전쟁 당시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는 매우 컸지만 이런 비대칭 속에서도 위대한 중화민족은 조선군과 긴밀히 협의해 미군 불패 신화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뒀다. 제국주의가 다시는 신중국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다. 항미 원조 승리는 중화민족 부흥의 이정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은 4년 전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하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했던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인들의 한국 단체 여행을 금지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게임의 수입을 막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세관이 한국산 제품들의 통관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4년 전 한국은 중국에 전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로 여겨졌던 한국이 지금 상어가 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한국 전쟁을 항미 원조라 칭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발언에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한국 전쟁이 내전으로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밝혔습니다. 중국의 도발은 연예계에서도 격화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미 우호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벤플리트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이 6.25 전쟁 때 한국과 미국이 함께 시련을 겪었다라는 수상소감을 발표하자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전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한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국 언론이 중국 네티즌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케이스다 라고 보도했고, 한국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위는 BTS 리더 김남준의 한국전쟁과 관련해 한 발언은 미국인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의 칭찬을 받았겠지만 많은 중국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일부 중국인 네티즌만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고 이 문제를 보도하거나 비판한 중국 주류 언론은 극소수였다 라며 한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후시진 총편집인의 발언과는 달리 BTS가 수상소감을 발표한 이후 웨이보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모두 BTS가 차지했고 후시진 총편집인 본인이 환구시보에서 가장 먼저 BTS를 깎아내리는 보도를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BTS 비판 기사를 슬그머니 삭제했다가 이마저도 들통이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만 아니면 된다.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라며 이제는 대놓고 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당선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 중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아닌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일본보다 더 황당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내 무역 전문가들은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뿐만 아니라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명 모두 우려하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이 승리하면 지리적 안배 차원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이 부총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약화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즉 중국인이 부총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최근 한국 입장에서 기대감이 높았던 유럽연합까지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FP 통신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유럽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은 관례적으로 통상 외교관 회의에서 합의를 거친 뒤에 한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 회의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 중동부 유럽 국가들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독일의 설득에 의견을 바꿨다 보도했습니다. 이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유명희 후보의 WTO 당선 가능성이 극히 낮아져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낸 WTO 분담금 규모는 4억 달러로 전체의 15%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의 10배가 넘는 금액이고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이렇다 보니 결국에는 WTO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란 뜻인데요. 미국의 보이콧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WTO 전체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버린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는 유럽, 중국, 일본의 선택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주재국 정부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폴리티코는 미 국무부가 재외공관에 외교 전문을 보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주재국 정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보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넌지시 부드럽게 권유하라. 이는 미국이 한국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신호다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중국인 입국자는 17,638명으로 지난 4월보다 3.76배나 폭증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을 찾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은 인천과 정저우, 인천과 하얼빈, 인천과 칭다오 노선을 재개하는 등 수개월 만에 다시 활발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따이공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이공은 중국인 보따리상을 뜻합니다. 따이공이 한국 면세점에 몰려와 면세 제품들을 싹쓸이해간 후 중국에서 되팔아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신라, 롯데, 신세계 면세점에서 화장품, 홍삼, 밥솥 등을 초대량으로 구입하는데 실제 국내 3대 면세점 전체 매출 중 무려 70%가 따이공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에 8조 원 정도에 육박하죠. 특히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중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광군제, 이 광군제를 앞두고 이들은 더욱더 열심히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4년 전과는 달리 현재 한국은 중국의 어떠한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모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선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겠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